통합과학 네 번째 시간으로 원소들의 화학결합과 다양한 물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그림은 두 가지 원자 A와 B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죠. 자, 보니까 원자 번호 11번이죠. A는 원자 번호 11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양성자, 플러스의 개수가 11개가 있잖아요. 핵에. 그래서 원자 번호 11번이죠. 자, B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17개 있으니까 얘는 원자 번호 17번입니다. 자, 그럼 원자기 때문에 플러스의 숫자와 마이너스 전자의 숫자가 같아야 되니까 전자가 11개가 있고요. A 같은 경우는, 그 다음 B는 17개가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기억. A의 안정한 이온은 A 플러스 이온이다 그랬어요. 플러스 1가다 그랬어요. 보면은, 모든 원자들은 옥텟 규칙이라는 걸 만족하려고 해요. 옥텟 규칙. 자, 옥텟 규칙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최외곽에 마지막 껍질에 전자 8개가 돼야지 안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라는 게 옥텟 규칙이죠.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되려면 마지막에 있는 요 전자 있죠? 요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그쵸, 껍질이 없어지면서 8개가 되겠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어버려요. 그럼 전자는 10개, 마이너스는 10개고 플러스는 11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플러스 1가를 띄겠죠. 그럼 한 김에 B도 봅시다. B 같은 경우는 최외곽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가 있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7개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는 외부에 있는 전자 하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8개가 되려고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B 같은 경우는 안정한 이온이 되면 B 마이너스 1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기억. A의 안정한 이온은 A 플러스 이온이다. 맞죠? 다음. B는 전자 1개를 얻으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그렇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잖아요. 그죠? 하나를 얻으면.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디귿. A와 B가 결합할 때 전자는 B에서 A로 이동한다. 거꾸로 됐죠? A에 있던 전자가 마침 얘는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고 B 같은 경우는 얻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은 안정한 이온이 돼요. 서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A와 A는 플러스 1가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가가 되니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전자를 B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죠. 이런 결합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그림은 세 가지 이온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원자 A,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 거는 A-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핵에 플러스 8이에요. 그죠? 핵은 고정되어 있어요. 이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8. 얘는 원자번호 8번인데, 그럼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요, 원래는? 8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전자 씌워보면 10개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전자가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개가. 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10개고 플러스가 8개니까 얘는 안정한 이온이 되면 A, E-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지금 핵에 플러스가 12개 있어요. 그리고 원래 원자에는 마이너스도 12개가 있어야 돼요, 전자가. 자, 근데 지금 몇 개 있습니까? 10개밖에 없어요. 10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2개가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죠. 그죠? 바깥쪽 껍질에 있던 전자 2개가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껍질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는 12개, 마이너스는 10개. 그러니까 얘는 2 플러스 이온이 되겠죠.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그렇죠. 12번이겠죠. 그죠? 플러스가 12개니까.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13개인데 지금 전자가 10개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자가 13개가 돼야 되니까 마지막에 있는 이 전자 3개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C 3 플러스 이온이 된 거예요. 전자 3개가 날아갔으니까. 자, 선생님 원자번호 몇 번입니까? 그렇죠. 13번이에요. 자, 그럼 1번. A는 비금속 원소다. 자, 전자를 얻는 애들이 뭐예요? 거의 비금속들이죠. 그죠? 금속들은 뭐죠? 전자를 거의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금속들은 항상 전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양이온이 됩니다. 자, 써줄게요. 금속은 이온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이온이 돼요. 왜? 전자를 잃어요, 얘네들은. 자, 비금속들은 뭐 모든 거 그렇지 않겠지만
거의 다 음이온이 됩니다. 얘네들은 전자를 얻는다. 거의 대부분.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전자 두 개를 얻었죠? 그러니까 비금속이죠. 그래서 1번은 받는 얘기고요. 2번, B와 C는 금속 원소다. 그렇죠? B도 잃어버리고 C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금속 원소. 얘도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원자과 전자 수는 C가 B보다 많다. 자, 원자과 전자라는 것은 마지막 껍질에 있는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의 수를 말하는 거죠. 그럼 원자과 전자 수는 B는 몇 개 있었어요? 그렇죠. 최외곽에 전자 2개 있었잖아요. 근데 C는 몇 개 있었습니까? 네, 3개 있었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는 C가 B보다 많다. 맞죠? 자, 그 다음, 전자 껍질 수는 C가 A보다 많다. 자, 지금 A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이 몇 개입니까? 1개, 2개. 이렇게 있고요. C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원래 있던 거 몇 개 있었죠? 네, 3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C가 A보다 많다.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 5번. A와 B의 화합물은 AB2로 나타낼 수 있다. A와 B가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B에 있던 전자 2개가,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2개가 어떻게 돼요? A로 가게 되죠. 그래서 A, E-이온과 B, E 플러스 이온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인력으로 잡아당겨져서, 그렇죠. 얘는 E-고 E 플러스니까 둘이 합쳐서 중성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냥 A, B 1대1로 이렇게 만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5번은 네, 틀린 거예요. AB2가 아니라 뭐죠? 네, AB 이렇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만약에 A가 E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B는 전자 1개를 얻는 거고 A는 2개를 잃어버려요. 그죠? E 플러스니까. 그럼 B가 몇 개가 필요해? 그렇죠. 전자를 하나씩 줘야 되니까 B는 역시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합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네, A, B,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만약에 A가 플러스 1이고 B가 3 마이너스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A는 전자를 하나씩밖에 못 잃어버리죠. 그죠? 근데 B는 한꺼번에 3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가 몇 개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렇게 3개가 필요하죠. 그지? 그래서 이 전자 하나씩 해서 B를 줘야 되니까 결국 A는 3개, B는 1개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이 화합물을 만들면 A3B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화합물을 만드는 법도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3번.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이온 결합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이온 결합이에요. 아까 설명했죠? 네, A가 플러스 1, 예를 들어서 B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네들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어떻게 돼요? 만나겠죠. 그래서 A, B라고 하는 이런 결합을 만드는데 이런 결합을 이온 결합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B한테 건너간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하를 띠는 이온이 되겠죠. 이온이 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렇게 화학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합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온 결합은 양이온 잘 되는 게 무슨 원소라 그랬죠? 양이온 잘 되는 게 금속 원소고요. 음이온 잘 되는 게 비금속 원소예요. 자, 그래서 이온 결합을 하는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야 돼요. 비금속과 비금속일 때 얘네들은 이온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1번. NaF2 이렇게 되어 있어요. Na가 뭐죠? Na는 금속, 나트륨이죠?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플로린은 뭐죠? 그렇죠. 비금속이잖아. 그죠? 근데 나트륨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가 되고요. 플로린 같은 경우는 17쪽이니까 마이너스 1가가 돼요. 얘는 전자를 하나씩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들이 합쳐지면 뭐가 돼요? 1대1이니까 그냥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NaF 이렇게 돼요. 자, 근데 F2 그랬으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그네슘 금속이죠. 2족 원소니까. 그 다음에 Cl. 염소는 뭐죠? 비금속, 할로젠이죠. 17쪽. 그럼 얘는 이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그네슘은 Mg, E 플러스가 되고요. 염화이온은 Cl 마이너스 1가가 돼요. 그럼 얘네들은 화합을 만들면 어떻게 돼? Mg가 E 플러스고 Cl은 마이너스 1이니까 Cl이 2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는 Mg, Cl2라는 화합물을 만들어요. 이렇게. 자, 근데 MgCl 그랬으니까 얘는 틀린 거죠. 그 다음에 3번. 자, Ca, 칼슘. 그렇죠. 2족 원소니까 금속이죠. 자, 그 다음에 OH는 같이 붙어 다니는 이온이에요. 이걸 원자단 이온이라고 그러죠. 얘는 아예 마이너스 1가예요. 비금속이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칼슘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항상 2족이니까 마지막 껍질에 전자 2개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E 플러스가 되고 얘는 OH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OH 마이너스를 뭐라고 읽어줘요?
수산화 이온이라 그래요. 수산화 이온. 자, 그럼 얘네들이 만나면 칼슘은 한 번에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려. 근데 OH 하나씩밖에 못 받으니까 OH가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하죠. 그래서 CaOH2를 써야 되는데 전체가 두 개가 되니까 이렇게 가로를 치고 2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OH2 이렇게 쓰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H가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산소는 한 개 있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원자단 이온이라 그래요. 같이 붙어 다니는 얘네들은 OH는. 그래서 마이너스 전체가 마이너스 1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질산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NO3 같이 붙어 다녀. 마이너스 1에 전체적으로. 또 뭐 있어요? 그렇죠. CO3 탄산이온 있죠? 얘는 E 마이너스. 전체 E 마이너스고요. 황산이온이라는 거 있죠. SO4 E 마이너스. 이것도 전체가 같이 붙어 다녀서 전체적으로 E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방금 봤던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이에요. 꼭 알아둬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암모늄 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NH4 전체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원자단 이온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인지 E 마이너스인지 뭐 플러스 1인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옳게 쓰면 어떻게 써야 돼? Ca 가로치고 OH2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수산화 칼슘이에요. 다음 네 번째 4번은 어떻게 됩니까? 자, K 뭡니까? 네, 금속이죠. 그 다음에 NO3 전체 붙어 다닌다 그랬죠? NO3 질산이온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얘는 뭐야? 네, 플러스 1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1대1이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네, KNO3 이렇게 돼요. 자, 근데 K2NO3 몇 같아? 얘도 틀린 거죠. 어떻게 읽어줍니까? 이거? 뒤에 것부터 읽어주죠? 그래서 질산 칼륨 이렇게 읽어줘요. 질산 칼륨. 네. 자, 그 다음 5번. 5번 앞에 보니까 AL이 있죠. 알루미늄. 자, 그 다음 뒤에는 SO4가 있어요. SO4는 아까 뭐라 그랬죠? 네, E-이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알루미늄은 이온이 되면 어떻게 되죠? 얘는 13족이니까 최악 전자가 3개예요. 그 3개가 한꺼번에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얘는 3 플러스가 돼요. 항상 알루미늄은. 그럼 얘네들이 조합을 했어. 만났어. 어떻게 됩니까? 저 AL 2개 있을 때 SO4는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AL2, 그 다음 SO4는 같이 붙어니까 가로치고 SO4, 3 이렇게 쓰면 맞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황산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물질이 황산 알루미늄.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그림은 화학결합이 생성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냈다. 그랬어요. 보니까 칼슘 같은 경우는 마지막 껍질에 전자 2개 있지요. 그죠? 이족 원소니까. 얘는 전자가 20개가 있죠. 그래서 20번 원소고요. 그럼 전자 2개를 잃어버리겠죠. 이렇게 2개를.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2개를 잃어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칼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8번이죠. 전자 8개 있으니까. 자, 근데 최외각에 6개 있죠? 그럼 전자 2개를 받아들이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항상 뭐가 돼요? 네, E-가 됩니다. 이렇게. 안정한 이온이 되면. 자, 그래서 칼슘은 E+, 산소는 E-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다가와서 촥 달라붙게 되죠. 그럼 어떤 화합물을 만들까요? 그렇죠. CaO가 되겠죠. 왜냐면 E+하고 얘는 E-니까 한 개씩 결합하겠죠. 그래서 이런 화합물을 만들어요. 산화칼슘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화학결합의 종류는 뭐냐? 그러니까 뭐죠? 그렇죠. 당연히 이온 결합이죠. 알겠죠? 자, 다음 5번. 그림은 금속 원소의 원자 A. 자, A가 금속이고요. 그 다음 비금속 원소의 원자 B. 자, 비금속이 B래요. 이게 생성한 화합물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첫 번째 얘 같은 경우 금속인데 전자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마지막 껍질에 전자 하나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게 날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비금속이죠. 자, 원래 마지막 껍질에 지금 8개가 있는데 이 하나는 외부로부터 이렇게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1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A는 양이온이 되었다. 그렇죠. 양이온 됐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 B는 화합물이 될 때 전자 1개를 얻었다. 그렇죠. 전자 1개를 얻죠? 누구로부터? 그렇죠. 금속 A로부터. 이게 A고 얘가 B니까 A로부터 전자를 얻었겠죠. 그 다음 디귿 화합물 A, B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렇지. 액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액체가 되면 물속에서 다시 이렇게 이온으로 나눠져요. 붙었던 것이 다 떨어진다고. 물이 띄어요, 얘네들을.
그러니까 물속에 이렇게 전하를 띤 입자들이 있으면 그 물은 전기가 통해요. 그걸 우리가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수용액이 아니지. 물에 녹인 게 아니라 열을 가해서 액체 상태로 만들었대. 그럼 그 속에는 당연히 액체니까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되죠. 자, 다음 6번. 다음은 4가지 고체 물질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보니까 4가지가 있어. 흑연, 염화나트륨, 다이아몬드, 염화은, 이렇게 4종류의 고체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온 결합 물질은 누구냐? 얘와 아니오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흑연 같은 경우는 뭐예요? 탄소와 탄소가 이렇게 어떤 결합을 한 거죠? 그렇죠. 공유 결합을 한 거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육각 판상 모양을 한다 그래요. 이 판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이게 흑연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흑연은 공유 결합. 그치?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을 이루는 것을 공유 결합 그래요. 다만 염화나트륨은 NaCl이죠. 앞에가 금속이고 뒤에가 비금속이니까 뭐예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자, 다이아몬드도 똑같이 이렇게 흑연처럼 탄소가 자, 이런 식으로 탄소가 붙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여기도 또 이런 식으로 탄소가 붙어 나가는 거예요. 그물 구조라 그래, 이거를.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붙어 나가는 거죠. 탄소가. 네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붙어 나가. 그러니까 요 흑연하고는 어때요? 조금 다르죠? 흑연은 이렇게 판상 구조를 하면서 붙어 나가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탄소와 탄소끼리 서로 공유 결합을 통해서 붙어 나가는 그물 구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흑연보다 훨씬 단단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뭐죠?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자, 염화은은 뭐죠? 염화은은 AgCl 이렇게 되죠. 앞에 금속, 뒤에 비금속. 그러니까 얘도 뭐죠?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AgCl 이렇게 되고요. 아니온은 누구죠? 그러면 아니온은 당연히 흑연과 다이아몬드겠죠. 자, 그러면 이 NaCl하고 AgCl이 있는데 물에 잘 녹는가? 라고 물어봤어. 그럼 누가 물에 잘 녹아요? 당연히 소금이 잘 녹죠. 그래서 다는 누가 돼요? NaCl이 되는 거고, 염화나트륨 소금. 그 다음에 AgCl은 물에 안 녹는 앙금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 앙금의 종류 다 외웠죠? 그 앙금의 종류를 외우지 않아도 소금은 물에 잘 녹는다. 염화나트륨은. 요거만 알면 AgCl이 물에 녹는지 안 녹는지 몰라도 아니온은 AgCl이 되겠죠. 자, 이렇게 유치원에서 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앙금의 종류를 중학교 때 확실하게 외운 학생들은 이건 뭐 틀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기억. 가와 나에 속한 물질의 개수는 같다. 그렇죠. 2개, 2개. 가도 2개, 나도 2개.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나에 속한 물질은 화합물이다. 나에 속한 물질. 흑연과 다이아몬드. 자, 얘는 화합물일까요? 아닐까요? 네, 화합물이 아니고요. 얘는 공유 결정. 그래서 한 가지 원소로 돼 있잖아요. 한 가지 원소가 계속 붙어 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호돈소 물질 그래요. 화합물이 아니라 호돈소 물질.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물질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물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크게 2가지로 나눠라. 그러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순물질과 혼합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2가지로 나눠라. 그러면. 순물질은 말 그대로 순수한 물질.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가지 성분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원소가 아니라 한 가지 성분. 그렇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게 돼요. 근데 혼합물 같은 경우는 이런 이 순물질들이 2개 이상 골고루 섞여 있는 애들을 혼합물 그래요. 자, 그래서 순물질도 또 크게 나눠라. 그러면 호돈소 물질. 방금 봤죠? 다이아몬드나 흑연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호돈소 물질 그러고요. 순물질 중에는 또 화합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화합물은 한 가지 원소가 아니라 2가지 이상 원소들이 화학결합을 통해서 하나의 물질이 된 거예요. 그걸 화합물 그래요. 예를 들면 호돈소 물질은 뭐가 있어? 그렇죠?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거니까 뭐 수소기체, 그렇죠? 뭐 산소기체, 뭐 질소기체, 또 뭐 있어요? 방금 봤던 흑연, 탄소로 되어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들을 호돈소 물질이라 그러고요. 화합물 같은 경우는 원소가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2O, 물이죠, 물. 물 같은 경우는 뭐야?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물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한 가지 성분을 나타내죠. 이런 걸 화합물 그래요.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죠. CO2, 얘도 탄소, 산소지만 결합을 해서 순수한 물질이에요. 그죠? 뭐 암모니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뭐 NaCl,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NaCl, 뭐 MgCl2, 뭐 이렇게 화학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합물 그래요. 자, 그럼 혼합물은 이런 순물질들이 막 섞여 있는 거죠. 근데 골고루 섞여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균일 혼합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골고루 섞여 있지 않는, 그냥 뭐 대충 섞여 있어. 그런 것들을 불균일 혼합물 그래요. 그래서 균일 혼합물은 뭐가 있냐면 소금물. 소금이라는 그 NaCl이죠. NaCl을 요 물, 순수한 물에다가 섞어. 그럼 뭐가 돼요? 짠맛이 나는 소금물이 되지만 얘네들이 화학결합을 한 게 아니라 단지 물에 염화나트륨이 녹아있는, 용해인 되어 있는 거예요. 골고루. 어디서나 농도가 똑같은. 그죠? 그 다음에 설탕물, 이런 것들도 균일 혼합물이 되는 것이고, 공기, 우리가 매일 마시고 있는 공기도 혼합물이에요. 균일 혼합물. 질소, 산소, 뭐 이산화탄소, 뭐 헬륨, 뭐 이런 것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거죠. 어디서나 조성이 똑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균일 혼합물 그러고요. 불균일 혼합물은 사람도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여러 가지 순물질들이 균일하지 않죠? 어디는 뭐 물이 많고, 어디는 물이 적고, 뭐 어디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고, 어디는 소금이 적게 들어있고, 뭐 이런 거죠. 사람도. 그 다음에 뭐 나무라든지 생명체들은 전부 불균일 혼합물들이에요. 생명체들. 그 다음에 뭐 바위,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광물들이 막 엉망으로 섞여 있죠? 골고루 섞여 있는 게 아니야. 어디는 농도가 높고, 어디는 농도가 낮고,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불균일 혼합물 그러고요. 우리가 이 균일 혼합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네, 용액이라 그래, 용액. 용액이란 말 자체가 균일하게 잘 섞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 앙금을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앙금. 앙금을 물에 녹이면 물이 안 녹으니까 밑에 가라앉죠? 그럼 걔네들은 뭐예요? 불균일 혼합물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잘 모르겠는 게 뭐냐면, 우유 같은 거. 이거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우유. 한참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죠? 가라앉는 게 있어. 이런 것들을 전부 불균일 혼합물 그래요. 요게 이제 물질의 분류예요, 물질의 분류. 네,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니은은 화합물이 아니라 뭐죠? 네, 호동소 물질이에요. 수물질이긴 하지만. 다음 디귿. 다의 수용액은 NaCl이죠? NaCl을 물에 녹인 걸 다의 수용액 그래요. 수용액. 물에 녹인다. 전기 전도성이 없다. 아니죠.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죠? 네,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눠져가지고 물속에 이렇게 이온들이 있으면은요, 전기가 잘 통해요.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디귿 틀렸고요. 리을. 라는 힘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진다. 자, AgCl, 그죠? 염화은 같은 경우 고체예요. 물에 안 녹으니까 그냥 고체 덩어리로 있는데, 만지면 어떻게 돼? 그렇죠. 이온 결합 물질들은 만지면 이렇게 힘을 주면은요, 부스러지는 성질이 있어요. 소금 봐봐, NaCl. 소금 이게 덩어리 있을 때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부스러지죠?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손으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져요. 자, 그래서 리을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기억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공유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그렇지.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죠. 공유결합은 말 그대로 공유. 뭘 공유해요? 그렇죠. 전자를 공유해서 8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결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 볼까요? 물? H2O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결합되어 있을까? 산소 하나에 수소 2개가 결합되어 있죠. 자, 그러면 산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16쪽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그죠? 그다음 수소 같은 경우는 1쪽이잖아.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네, 1개예요. 수소처럼 이렇게 전자 껍질이 하나밖에 없는 이런 원소는 2개가 되면 안정해요. 2개. 헬륨처럼. 헬륨이 2개잖아요. 그래서 안정해요. 근데 이제 그 2주기 원소부터는 8개가 되면 안정해야 돼요. 옥텟 규칙이 그게.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려면, 자, 산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 6개예요. 그럼 얘는 2개만 더 있으면 8개가 돼서 안정하게 되죠. 그래서 2개를 더 수소로부터 제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수소는 전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산소는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6개고. 그럼 수소는 여기 전자 하나 제공하고 달라붙고, 여기 하나 제공하고 달라붙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산소는 몇 개가 됐어요? 네, 8개가 됐고요. 수소는 2개가 됐죠. 이렇게 2개씩. 그래서 안정하게 돼. 서로서로 안정하게 되죠. 이렇게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화학결합이라는 걸 하게 되고, 이런 결합을 뭐라 그래요? 네,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원소들의 최외곽 전자,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 이런 거 알아둬야 돼요. 참고적으로 1족에 있는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1개고요. 2족에 있는 원소들은 2개가 되고요. 13족에 해당되는 애들은 3개고요. 14족에 해당되는 애들은 4개. 15족에 해당되는 애들은 5개. 그 다음에 16족에 해당되는 애들이 6개. 17족은 할로젠이라고 그러죠? 네, 7개가 돼요. 18족은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8개가 돼야 되지만 얘네들은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하고 반응 안 해요.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네, 빵이에요. 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겠죠? 그래야지 우리 공유결합을 설명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봅시다. 기억. 원자들이 원자과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결합이다. 맞죠? 네, 서로 공유해서 옥텟 규칙, 그렇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해요. 18족 원소 있죠?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옥텟 규칙 그래요. 니은 공유 결합으로 생성된 분자는 원자 상태일 때보다 안정하다. 그렇죠. 서로 안정하게 되려고 이렇게 공유 결합을 통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결합하는 거예요. 알겠죠? 맞는 거예요. 디귿 삼중 결합을 한 두 원자 사이에는 공유 전자쌍이 3개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자, 삼중 결합하는 거 뭐가 있죠? 그렇죠. 질소라는 게 있어요. 질소기체 N2.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질소라고 하는 것이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15족이니까 얘는 5개예요. 5개니까 몇 개가 들어와야 8개가 되죠? 3개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서로 3개를 공유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1쪽에 있는 질소 원자도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있죠, 이렇게? 얘도 2개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8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질소도 이렇게 보면 8개가 됐어요. 자, 그래서 공유 전자쌍 한 쌍을 우리가 선 하나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몇 쌍이에요? 하나, 둘, 세 쌍이잖아. 그래서 이 질소 기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중 결합을 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삼중 결합했다는 것은 공유 전자쌍이 세 쌍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요. 리을 결합하는 원자들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는 항상 8개의 전자가 배치된다. 항상 아니죠? 네, 수소 같은 경우는 뭐죠? 네, 2개예요. 이렇게 결합을 하면 2개가 되면 안정해요. 8개가 아니라. 자,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만 맞아요. 자, 8번. 그림은 수소 분자의 형성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냈다. 수소 분자. 그러니까 수소 원자와 원자가 공유결합을 해서 이렇게 수소 분자를 만드는 거죠. 요게 이제 수소 기체예요. 얘네들은 수소 기체가 아니라 원자예요, 원자. 자, 전자가 하나씩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그럼 얘는 수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개가 되면 안정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씩을 공유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한 거죠, 2개를. 자, 그러면 이렇게 공유한 요 전자쌍을 우리는 공유 전자쌍 그래요. 공유하지 않는 전자쌍 있죠? 아까 어디서 봤을까? 뭐 질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삼중 결합을 하죠. 그 다음에 한 쌍을 또 갖고 있어요. 이렇게 요걸 공유 전자쌍 그러고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비공유 전자쌍 그래요. 알겠죠? 다음 1번. 수소 분자를 형성할 때 각 수소 원자는 전자를 내놓아서 공유 전자쌍 몇 개를 만들어요? 그렇죠? 한 개 만들잖아, 한 쌍. 그 다음에 수소 분자는 무슨 결합으로 형성되며, 그래서 무슨 결합? 네, 공유 결합이죠. 형성되며 원자 상태일 때보다 안정하다. 안정하니까 이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만약에 얘가 더 안정하다. 이 상태로, 이렇게 원자 상태로 존재하겠죠.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헬륨이잖아. 헬륨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전자쌍을 2개를 가져요, 얘는. 그러니까 얘 스스로 안정해. 안정하니까 다른 애들하고 절대 결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원자 하나가 분자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단원자 분자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18족 원소들이에요. 누구죠?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리톤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18쪽에 해당되는 애들은 전부 이렇게 원자 상태로 그냥 존재해요. 공기 중에. 또는 땅 속에. 알겠죠? 근데 얘네들은 전부 뭐예요? 네,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다음 9번. 물질에 대한 설명을 옳게 연결하시오. 그랬어요. 자, 산소기체. O2죠? 자, 산소기체죠? 산소기체는 뭐죠? 자, 산소 봅시다. 산소는 16족이니까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6개예요. 그럼 6개니까 2개만 더 들어오면 8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전자쌍 2개를 공유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갖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갖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8개, 이렇게 보면 또 8개. 그래서 얘는 어떻게 존재하죠? 모양을 보면 이렇게 이중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2쌍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니은. 다음에 질소기체는 아까 봤어요. 무슨 결합? 3중결합이라고 했잖아. 아까 질소기체 3중결합. 공유 전자쌍이 3쌍이에요. 그래서 3중결합이 존재하는 분자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NH3예요. 그래서 NH3가 어떻게 돼? 수소가 이렇게, 원래 질소는 5개를 갖고 있었어요, 전자를. 근데 8개가 되려면 3개를 공유해야 되겠죠? 수소로부터 하나씩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8개가 되고, 이렇게 보면 수소 2개, 2개, 2개. 그래서 서로 안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공유전자쌍 한 쌍당 선 하나잖아. 그죠? 그래서 단일결합, 이걸 우리가 단일결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단일결합으로 생성된 분자다. 이렇게. 알겠죠? 다음 10번. 그림은 3가지 물질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냈다. 그랬어요. 자, 먼저 가 누굽니까? 산소 안에 수소 2개니까 H2O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죠? 자, 암모니아죠? NH3. 네, 다는 누굽니까? 자, CH4. 네, 메테인이죠. 다 공유결합 물질들이에요. 지금 전자가 공유하고 있잖아, 전부 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 자, 기억. 모두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그 다음. 나에서 질소 원자의 원자가 전자는 모두 공유결합에 참여한다. 아니죠. 보니까 여기 2개 있죠, 2개. 요거는 공유에 참여하지 않았죠? 이걸 비공유 전자쌍 그런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은 한 쌍, 2쌍, 3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공유가 한 쌍이 있는 거고, 물 같은 경우는 비공유가 이렇게 2쌍이 있고요.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메테인 같은 경우는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4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자, 안쪽에 있는 전자들 있잖아. 이렇게 안쪽에 있는 전자들. 얘네들은 결합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빼버리는 거예요. 얘네들. 요런 것도 다 빼버리는 거죠. 알겠죠? 항상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들만 반응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죠? 원자과 전자가 모두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비공유 전자쌍도 한 쌍이 있기 때문에. 그죠? 틀린 말이죠. 디귿. 공유 전자쌍의 수가 가장 큰 것은 다다 그랬어요. 그죠? 메테인 같은 경우는 몇 쌍? 그렇죠. 몇 개? 그치. 공유 전자쌍이 4쌍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됩니다. 자, 11번. 공유 전자쌍을 가장 많이 가진 물질은 누구냐 그랬어요. 해봅시다. 수소, 얘 같은 경우는 어떻죠? 그렇죠. 이렇게 한 쌍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O. 자,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원래 이산화탄소 CO2 같은 경우는 어떻죠? 그렇죠. 이렇게 양쪽에 산소랑 4개의 결합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어떻죠? 산소하고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3중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결합이에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잽싸게 산소 원자 하나를 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산화탄소, 안정적인 이산화탄소,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이런 결합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제 3쌍을 갖고 있는 거죠. 3개. 그러니까 1번은 1개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3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봤죠? HHOO. 네, 2쌍을 갖고 있죠. 2개.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봤죠? 메테인. 그렇죠. 수소하고 탄소하고 4개가 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역시 3개. 질소와 수소가 각각 하나씩 해서 3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가진 물질은 누구예요? 그렇죠. 4번. 메테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그림은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하여 생성한 물 분자의 모형을 나타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 분자가 아니죠. 지금 여기가 누구냐면 산소고요. 여기가 지금 수소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아까 선생님은 어떻게 그렸어요?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소를 이렇게 그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산소가 있으면 수소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대요. 자, 그러면 이런 구조가 맞느냐, 물이. 이런 구조가 맞느냐. 자, 이거는 분자들이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그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먼저 위에 그림만 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기억.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총 전자쌍 4개를 공유한다. 아니죠. 2개를 공유하는 거죠. 전자쌍 2개를 공유하는 거. 그 다음에 니은 물 분자에서 산소 원자의 원자가 전자 4개는 그래서 산소 원자의 원자가 전자 4개는 공유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 지금 4개는 뭐야? 공유결합 형성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맞고요. 디귿 물 분자를 생성할 때 전자는 산소 원자에서 수소 원자로 이동하게 된다. 자, 이거는 전자가 이동하는 것은 뭐죠? 이온 결합할 때 그렇다는 거고요. 이건 공유결합이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뭐 이렇게 이동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그 답은 2번만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자, 그림 가는 질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고, 질소 원자 2개가 결합하여 생성된 질소 분자의 전자 배치를 그림 나에서 나타내고, 그 까닭을 공유 전자쌍과 원자가 전자를 이용해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복잡하지. 자, 근데 봐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질소 원자라고 그랬단 말이야. 질소 원자의 원자가 전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그러면 같은 질소 원자와 원자가 이 5개가 8개가 돼야 되잖아. 그럼 몇 개를 공유해야 돼요? 그렇지. 각자 3개씩 공유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쪽 질소로부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공유해야 되겠죠. 그죠? 나머지 2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도 2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 자, 그러면 8개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면 될 것이고, 어떻게 써야 돼? 그 까닭. 자, 질소 원자의 원자가 전자 수는, 이 글로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질소 원자의 원자가 전자 수는 5개로, 질소 원자 2개가 공유 결합을 할 때, 질소 원자 2개가 공유 결합을 할 때, 공유 전자쌍 3개를 형성하면 각각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 배치되어 매우 안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형성하면 각각 옥텟 규칙을 만족하여 안정하게 된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다음 14번. 그림 가와 나는 수소 분자와 질소 분자의 공유 결합을 나타냈다. 이게 수소 분자예요. H2. 한 쌍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그렇죠. 세 쌍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질소 기체. 자, 기억.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생성되는 결합이다. 그렇죠. 둘 다 공통점은. 그 다음에 니은. 나는, 질소는 2쌍의 전자를 공유한다. 아니죠? 3쌍의 전자를 공유하죠.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는 구성 원자보다 안정하다. 그렇지? 원자들보다 안정하기 때문에 결합해서 이렇게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원자 분자로. 그래서 기억 디귿 이렇게 되는데, 자, 답이 없죠? 답을 그냥 주관식으로 써야 되겠네. 네, 기억 디귿입니다. 자, 15번. 그림은 3가지 원자 AC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냈다. A 같은 경우는 원자가 전자 1개고요. B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 6개고요. 얘는 1개, 얘는 6개, 얘는 1개 이렇게 되죠. 자, 우리 1개짜리는 뭐 수소니까 얘는 비금속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6개잖아. 그럼 2개 더 들어오면 음이온 잘 되잖아. 얘도 비금속이에요. 자, 근데 C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는 전자가 날아가면 안정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네, 양이온 되는 거니까 금속이 되겠죠. 자, 기억. A와 B로 이루어진 물질은 공유결합 물질이다. 그렇죠?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이 뭐예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을 때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만들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A와 B로 만들어지면 네, A2B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니은 B와 C로 이루어진 물질의 화학식은 C2B다. 보니까 C는 전자 하나씩 잃어버리고요. B 같은 경우는 전자 2개를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C가 2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C2B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맞고요. 디귿. 공유 전자쌍 수는 A2보다 B2에 더 많다. A2 같은 경우는 뭐죠? A2 같은 경우는 그냥 A 이렇게 전자 하나씩 공유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일 결합이 되는데 B2 같은 경우는 뭐죠? 6개니까 2개를 더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B 자기들끼리 이렇게 2개를 서로 공유하겠죠. 그래서 B2는 이중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죠. A2보다 B2가 더 많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죠. 16번. 다음은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1쪽에 지금 A도 있고, B도 있고, D도 있고, 그 다음에 2쪽에는 E가 있고요. 17쪽 할로젠에는 C, F 이렇게 있대요. 다 이미의 원소들이죠. 근데 사실 뭐 주기율표 좀 본 사람들은 얘네들이 누군지 그냥 금방금방 알아요. 알아두면 되게 문제 풀 때 유리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기억. 화합물 AC와 BC는 물에 잘 녹지 않는다. AC가 누구죠? 자, A가 수소고요. B가 리튬이고요. D가 나트륨이고요. 그 다음에 E는 마그네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는 플로린이 되겠고, F는 염소, Cl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알면 쉽잖아, 봐. 기억. AC가 누구예요? AC. AC가 수소하고 플로린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HF예요. 그 다음 BC. B가 리튬이고, C가 F죠. LIF.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럼 얘네들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그랬는데, 얘네들 물에 잘 녹아요. 틀렸어요. 기억은. 다음 니은. 물질 C2와 C2니까 F2죠. 그거 F2 CL이죠. F가 그러니까 CL2죠. 플로린 분자와 염소 분자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 자, 얘들은 다 무슨 결합으로 만들어진 분자예요? 네, 공유 결합으로 만든 물질이에요. 이 공유 결합 물질은요, 열을 가해서 녹이더라도 이온 상태가 안 돼요. 얘들은 그냥 녹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얘도 맞는 거예요. 다음에 디귿. D와 F로 이루어진 물질과 E와 F로 이루어진 물질은 모두 이온 결합 물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D하고 F니까 D가 나트륨이고 F가 CL이잖아. NaCl이네. 물에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죠.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자, 그 다음에 E와 F니까 E가 누구죠? 마그네슘이고 F가 CL이에요. 그럼 MgCl이니까 MgCl2죠. 얘도 물에 잘 녹잖아요. 그죠? 또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뭐야?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에요. 자, 그럼 주기율표에서 보면 이 수소를 제외하고 사실 가운데 이제 13족부터 12족까지 있는데, 네, 그건 생략했죠? 이쪽이 뭡니까? 이쪽이, 금속이에요, 이렇게. 요거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제 요거 14족부터 해서, 네, 요렇게, 네, 요렇게 비금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율표를 그리면, 요렇게 되거든요, 사실. 여기가 1족, 2족, 3족, 쭉 나가서 12족, 13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17족, 18족. 자, 그럴 때 우리가 금속은, 요렇게 돼요, 요렇게. 이게 전부 금속이에요, 이쪽이. 이쪽이 비금속이죠. 물론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양쪽성 원소라고 해서, 금속의 성질과 비금속의 둘 다 갖고 있는 얘들 빼고요. 자, 그러니까 금속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이온 되면, 안정한 상태가 되면 전부 양이온 돼요. 전자 잃어버려요, 얘네들은 전부. 비금속은 18쪽은 제외, 얘도 비금속이긴 하지만 얘들은 이온 안 돼요. 17쪽까지만 보면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음이온 돼요. 거의. 양이온 되는 것도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이온 되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거의 다 음이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유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 그 다음에 이제 금속 결합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금속을 만들 때 하는 결합이에요. 자유전자 때문에 결합하는 걸 우리가 금속 결합이라 그래. 자, 그럴 때 얘네들을 전기 전도성으로 나눠보면 먼저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공유 결합 없고요. 이온 결합도 없어요. 이온들이 묶여 있잖아. 안 움직이니까. 근데 금속 결합하는 애들은 금속이니까 전기 통하죠. 자유전자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액체일 때, 액체 상태일 때 공유 결합은 전기 안 통하고요. 이온 결합은 이제 자유롭게 됐잖아. 이온들이. 그러니까 전하를 운반해주니까 전기 통하고, 금속도 당연히 통하고. 그다음 수용액. 물에 녹였어. 그래도 공유 결합은 안 통해요. 이온 결합은 통하고요. 금속 결합도 통하고.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돼. 알겠죠? 공유 결합은 뭐죠?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고요.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고, 얘들은 금속과 금속의 결합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